안녕하세요. 몸에 좋은 과일이라고 무조건 먹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생각해서 챙겨 드시는 그 과일 어쩌면 내 몸에 조용히 독을 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우리가 잘 몰랐던 과일 한 조각이 피를 맑게 하고 뇌를 깨우며 면역력을 지켜주는 진짜 보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건강한 식생활을 연구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과일을 고를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들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 몸에 독이 되는 과일 그리고 약이 되는 과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몸에 해로울 수 있는 과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즐겨 드시는 바나나입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맛 때문에 건강 간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속에는 생각보다 많은 당분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지는 시기에는 이 당분이 빠르게 혈당을 끌어올리며 췌장을 혹사시킵니다. 더욱이 바나나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 젊은 시절에는 도움이 되지만 콩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시기에는 이 칼륨이 몸에 쌓여 심장 박동을 어지럽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압 조절을 위한 약을 복용 중이라면 그 위험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심해야 할 과일은 포도입니다. 작고 먹기 편한 데다 달콤한 맛까지 있어서 과일 중에서도 손이 자주 가는 종류죠. 하지만 포도 속 당분은 체내 흡수가 매우 빨라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당분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요산이라는 물질이 몸 안에 쌓이면 관절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유발하는 통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흔히 고기나 술 때문에 생긴다고 알고 있는 통풍의 숨은 원인이 달콤한 과일일 수도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말린 과일, 특히 건포도는 수분이 사라져 당이 더 진해졌기 때문에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무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먹기 좋은 수박입니다. 겉보기엔 수분이 많아 건강한 느낌을 주지만 수박 속의 단맛은 대부분 과당이라는 성분에서 비롯됩니다. 이 과당은 체내에서 곧바로 간으로 들어가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즉, 술을 마시지 않아도 과당 섭취가 많으면 간에 지방이 쌓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 건강을 위해 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과당은 우리가 배부름을 느끼는 감각에도 영향을 줍니다.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 과일을 먹고도 허기짐이 지속되거나 오히려 식욕이 더 강해지는 경험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익숙한 과일들이 상황에 따라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건강 상태나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특히 체내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는 시기에는 이러한 영향을 더 민감하게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몸에 진짜 좋은 보약 같은 과일은 무엇일까요? 다음은 내 몸을 정화하고 보호해주는 과일들입니다. 먼저 소개할 과일은 아보카도입니다. 생소하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보카도는 단맛이 거의 없는 과일로 당분에 민감한 분들에게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지방은 흔히 나쁘다고 알려진 포화지방이 아니라 혈관을 맑게 하고 피를 부드럽게 흐르게 도와주는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특히 끈적해진 피를 맑게 하고 혈관 속에 쌓인 기름 찌꺼기를 씻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지수도 매우 낮아서 혈당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보라빛이 도는 작은 열매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힘이 담겨 있습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뇌세포를 산화로부터 보호하고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돕습니다. 쉽게 말해 머리를 맑게 하고 기억력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천연 영양소입니다. 실제로 꾸준히 블루베리를 섭취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사이에는 인지 기능 저하 속도에 큰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 과일은 키위입니다.
새콤한 맛이 입맛을 돋우는 키위는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합니다. 우리가 외부의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바로 면역력에서 나오는데, 이 면역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성분이 바로 비타민C입니다. 키위 하나에는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C가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식사 사이에 하나씩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면역세포가 더 강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자몽입니다. 쌉싸름한 맛 덕분에 호불호가 갈리는 과일이지만 자몽 속에는 인슐린의 작용을 돕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혈당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췌장이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기 위해 고생을 하게 되는데, 자몽은 이런 췌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당 조절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자몽이 일종의 펌프 역할을 해주는 셈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자몽은 특정 약물과 함께 먹으면 몸에 위험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좋은 과일들을 먹는 방법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먹으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일은 식사 후 디저트처럼 먹기보다는 식사 전, 즉 공복 상태일 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소화기관이 과일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더 잘 흡수하고 풍부한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당 조절이 중요한 시기라면 식사 전에 과일을 먹고 주식을 덜 먹는 방법이 혈당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과일을 고를 때에도 조금 더 세심한 눈이 필요합니다. 마트에서 과일을 살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나요? 모양이 예쁘고 껍질에 흠이 없는지, 단단한지 말랑한지 살펴보는 것이 대부분일 텐데요. 좋은 과일을 고르는 기준을 알면 건강한 식탁이 한결 쉬워집니다. 아보카도를 고를 때는 껍질 색이 초록에서 진한 갈색이나 검은 빛을 띠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꼭지 부분을 살짝 눌러봤을 때 너무 단단하지 않고 살짝 들어가는 정도라면 잘 익은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너무 물렁하면 속이 상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온 뒤에는 바로 먹지 말고 상온에서 후숙을 시킨 뒤 적당히 익었을 때 냉장고에 보관하면 며칠 더 신선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키위는 손에 쥐었을 때 전체적으로 골고루 말랑한 느낌이 나는 것이 먹기 좋은 상태입니다. 너무 단단한 키위는 아직 덜 익은 경우가 많아 이 경우에는 며칠간 상온에 두고 기다리면 향과 단맛이 더 잘 살아납니다. 블루베리는 알이 단단하고 표면에 흰가루처럼 보이는 자연 보호막이 균일하게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흰가루는 농약이 아니라 과일 자체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보호막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대로 너무 번들거리거나 물기가 많아 보이는 것은 신선도가 떨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과일을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함께 먹는 재료에 따라 흡수율이나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블루베리는 단백질이 풍부한 플레인 요거트와 함께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요거트의 단백질이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고 블루베리 속 안토시아닌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냉동 과정에서 일부 수분은 줄지만 주요 영양소는 잘 보존되며 시원한 식감까지 더할 수 있어 여름철 간식으로도 좋습니다. 아보카도는 기름기 많은 육류보다 녹색 잎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금치, 케일, 로메인 같은 채소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한데 아보카도의 지방이 이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 뼈 건강과 혈관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드레싱 대신 레몬즙이나 발사믹 식초를 사용하면 영양은 물론 맛도 살릴 수 있습니다. 키위는 철분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으면 그 효능이 더욱 높아집니다. 비타민C는 철분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견과류나 렌틸콩, 붉은 채소와 함께 곁들이면 빈혈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식사 사이에 키위 한 알을 섭취하면 몸이 활력을 되찾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과일을 떡, 빵, 우유와 같이 먹는 습관은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떡이나 빵에 들어있는 밀가루의 글루텐, 우유의 카제인 단백질은 과일 속 섬세한 항산화 성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고 함께 섭취할 경우 위장에서의 소화 속도가 달라져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일 주스처럼 단맛이 강한 형태로 섭취할 경우 그 당분과 글루텐, 카제인이 만나는 조합은 혈당 변동이 심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과일은 단독으로 혹은 위에서 소개한 건강한 짝꿍들과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과일의 손질과 보관도 중요한데요. 아보카도는 단단한 상태로 구입하여 상온에서 며칠간 후숙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익은 아보카도는 냉장 보관 시 금방 갈변이 생길 수 있으니 적당히 부드러워졌을 때 신문지에 싸서 냉장 보관하면 신선한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나 딸기처럼 작은 베리류는 농약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간단한 방법으로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린 물에 1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잘 헹군 후 물기를 완전히 말려 냉동 보관하면 안심할 수 있고 영양도 오래 유지됩니다. 특히 냉동 보관을 하면 제철이 아닐 때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주스로 만들 때 식감도 더 부드러워져 활용도가 높습니다. 여기서 소개할 아주 간단한 레시피가 있습니다. 피로한 몸과 마음을 위로해줄 혈관 청소 주스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냉동 블루베리 반컵, 잘 익은 아보카도 반개, 키위 반개, 물 반컵을 믹서에 넣고 1분간 갈아주면 됩니다. 어떤 감미료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보카도의 고소함과 키위의 상큼함, 블루베리의 은은한 단맛이 어우러져 놀라운 조화를 이룹니다. 시원하게 만들어 놓고 하루에 한 잔씩 드셔보세요.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단맛에 대한 갈망은 누구나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갈망이 과자나 빵, 주스 같은 가공된 설탕에서 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짜 배고픔이 아니라 중독일 수 있습니다. 단맛은 뇌의 쾌락 중추를 자극하는데 이 자극은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단 것을 먹어도 만족감이 오래가지 않고 금방 다시 찾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딱 사흘만 설탕을 완전히 끊어보는 것입니다. 단 것 중에서도 가장 해로운 3가지 과일, 그리고 과자와 빵, 달콤한 음료를 모두 멀리하는 3일 약속을 실천해 보는 것이죠. 처음 이틀은 힘들 수 있습니다. 머리가 띵하고 기운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비를 넘기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혀의 미각이 되살아나기 시작하고 본래 음식의 맛을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먹는 블루베리 한 알, 키위 한 조각은 이전에 먹던 어떤 과자보다 더 달고 깊은 맛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과일은 몸에 좋다는 인식이 워낙 강하다 보니 어떤 종류든 어떤 상태든 무조건 먹는 것이 건강에 이롭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과일에도 그 이면이 존재합니다. 나이 들어감에 따라 몸의 기능이 달라지고 소화력과 해독력이 떨어지면서 젊을 땐 별 문제 없던 과일도 오히려 독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우리 몸에서 당을 처리하는 능력은 점점 둔해지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거나 대사성 부담을 주는 과일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좋은 과일을 제대로 먹는 습관은 단순한 영양 섭취를 넘어선 몸 전체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과일이 아보카도입니다. 흔히 지방 덩어리로 알고 있는 이 과일은 사실 나쁜 지방이 아닌 몸에 유익한 지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지방들은 끈적한 피를 맑게 만들고 좁아진 혈관을 유연하게 회복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 결과 혈압이 안정되고 심장에 가는 부담이 줄어들며 전신의 혈류가 개선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진 음식을 멀리하지만 아보카도 같은 착한 지방은 오히려 혈관 건강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더불어 당지수가 거의 0에 가까워 혈당을 걱정하는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다는 점도 매우 큰 장점입니다. 샐러드나 통밀빵 위에 얹어 드시거나 달걀과 곁들여 간단한 아침 식사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눈여겨보아야 할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작은 크기의 이 보랏빛 열매는 그 속에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을 품고 있어 뇌 건강에 특히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안토시아닌은 뇌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신경간의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로 인해 기억력 감퇴를 늦추고 집중력을 높이며 뇌 안의 혈류를 개선해 정신적인 피로까지 줄여줍니다. 블루베리는 그냥 먹어도 좋지만 플레인 요거트에 곁들이면 장 건강과 함께 뇌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이 조합은 특히 아침 시간에 먹으면 하루의 에너지를 맑게 다듬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와 함께 중요한 과일로 키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새콤달콤한 맛이 식욕을 자극할 뿐 아니라 비타민C 함량이 아주 높아 면역력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비타민C 없이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바이러스나 세균 침입을 막기 위해선 이 영양소를 꾸준히 보충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키위의 비타민C는 열에 약하지 않아 생으로 섭취하는 과일 중에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되는 편입니다. 철분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견과류나 시금치와 같은 철분이 풍부한 식재료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속이 비었을 때 먹으면 더 많은 흡수를 기대할 수 있으니 식전 과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언급할 과일은 자몽입니다. 쌉싸름한 맛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지만 자몽 속에 들어있는 나린진이라는 성분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 감수성이란 우리 몸이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를 말하는데 이 반응성이 높아질수록 췌장의 부담이 줄고 혈당이 더 잘 조절됩니다. 자몽은 그래서 당뇨를 걱정하는 분들에게 아주 유익한 과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자몽은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자몽 섭취를 피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의약품과의 간섭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과일들을 어떻게, 언제, 얼마만큼 먹는지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과일은 식후 디저트로 먹는 것보다 식사 전에 드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섭취한 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가 더 잘 흡수되며 포만감을 주어 이후 식사에서의 과식을 방지해 줍니다. 특히 혈당이 빠르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선 과일을 먼저 섭취하고 이후 주식을 천천히 먹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이는 당을 서서히 올리고 내리게 만들어 췌장의 부담을 줄이고 전체적인 대사 흐름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식사 전 과일 한 조각은 그 자체로 훌륭한 건강 전략이 됩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못지않게 언제 먹을 것인가 또한 중요합니다. 하루 중 과일 섭취에 가장 적합한 시간은 아침 공복 직후와 오후 간식 시간입니다. 아침에는 밤사이 비워진 몸에 비타민과 수분을 보충하는 데 적절하며 오후에는 집중력과 기력을 보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저녁 늦은 시간이나 잠자기 직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 속 당분이 야간에 체내에 쌓이면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지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활 리듬에 맞춘 과일 섭취는 몸의 생체 시계와도 잘 맞물려 더욱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과일 하나에도 수많은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한 입의 즐거움이 아니라 몸의 흐름을 조율하고 장기적인 건강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과일은 우리가 매일 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도구입니다. 중요한 건 내 몸의 상태와 리듬에 맞게 과일을 선택하고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먹을지를 계획하는 지혜입니다. 어떤 과일이든 무턱대고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을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하는 능력이야말로 진짜 건강한 식습관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혜는 매일매일의 식탁에서 조금씩 쌓여 결국 내 몸 전체를 바꾸는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과일을 먹는 방식 하나에도 내 몸을 위한 깊은 전략이 담겨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일이 건강에 좋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음식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지고 같은 음식을 먹어도 그 효과나 부담이 전혀 다르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화력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는 과일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다뤄야 하고 반대로 섬유질이 많고 당지수가 낮은 과일은 오히려 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단맛이 도는 과일이라고 해서 모두가 좋은 것은 아니며 그것이 어떤 성질을 가졌는지 알고 먹는 태도야말로 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됩니다. 좋은 과일이라 해도 그것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블루베리를 냉동 보관 후 요거트에 섞어 먹으면 체온보다 낮은 블루베리의 온도가 장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유산균과 안토시아닌이 함께 작용해 장과 뇌 건강에 동시에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궁합을 잘 맞추면 각각의 영양소가 서로를 도와 더 좋은 방향으로 흡수되게 되고 그만큼 몸은 적은 양으로도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블루베리와 플레인 요거트는 간단하면서도 체감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 많은 분들이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조합 중 하나입니다. 아보카도 역시 다른 재료와 함께 섭취할 때 시너지가 나는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K가 풍부한 녹색 채소와 함께 아보카도를 섞어 샐러드로 만들어 먹으면 뼈 건강은 물론 혈관 속 기름때를 걷어내는 데도 탁월한 효과를 냅니다. 이런 음식 조합은 단순한 한 끼 식사를 넘어 장기적으로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시키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레몬즙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산미를 더하면 아보카도의 고소함이 더욱 살아나면서 입맛을 돋우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키위는 철분 흡수를 도와주는 성질 덕분에 견과류와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비타민C가 철분과 만나면 그 흡수율이 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철분 부족으로 인한 피로감이나 빈혈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조합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간식처럼 간단히 먹어도 되고 작은 접시에 키위 몇 조각과 아몬드나 호두를 담아내면 보기에도 좋고 건강에도 훌륭한 간식이 됩니다. 이처럼 과일은 그냥 먹는 것도 좋지만 누구와 짝을 이루느냐에 따라 훨씬 더 큰 건강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야 할 짝꿍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과일과 함께 자주 먹는 우유나 떡, 빵 등은 겉보기엔 조화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건강을 해치는 조합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유에 들어있는 카제인 단백질이나 빵 속의 글루텐은 과일에 들어있는 섬세한 항산화 성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조합은 위에서의 소화 시간을 뒤틀어 더부룩함이나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선 가스가 차거나 변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속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런 조합을 반복적으로 섭취하면 위장 기능이 더 느려질 수 있습니다. 과일을 선택할 때는 신선도도 중요합니다. 아보카도는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이 상하기 쉬운 과일이기 때문에 구매 후 바로 드시지 않을 거라면 껍질이 조금 단단하고 초록빛을 띤 상태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온에서 며칠 후숙시킨 뒤 꼭지가 살짝 들어갈 정도로 익었을 때 신문지에 싸서 냉장 보관하면 일주일 가까이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너무 익은 아보카도는 금방 검게 변하므로 손으로 눌렀을 때 너무 물러졌다면 먹기 직전에 꺼내 바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베리나 딸기처럼 크기가 작고 표면이 부드러운 과일은 농약 잔류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간단한 방법은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린 물에 1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깨끗한 물에 여러 번 헹구는 것입니다. 이후 물기를 완전히 말려 냉동 보관하면 신선도는 물론 항산화 성분도 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는 아이스크림 대용으로도 좋고 스무디나 건강 주스로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특히 얼린 채로 바로 갈아 마시면 여름철 시원한 건강 음료로 안성맞춤입니다. 이제 집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건강 주스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냉동 블루베리 반 컵, 잘 익은 아보카도 반 개, 키위 반 개, 그리고 물 반 컵입니다. 이 모든 재료를 믹서기에 넣고 1분 정도 갈아주면 완성입니다. 감미료를 전혀 넣지 않아도 블루베리의 은은한 단맛, 키위의 상큼함, 아보카도의 고소함이 조화를 이루어 아주 부드럽고 맛있는 음료가 됩니다. 하루에 한 잔만 꾸준히 마셔도 피로 해소와 장 건강, 혈관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주스는 무겁지 않고 소화에도 부담이 없어 아침이나 오후 간식 시간에 즐기기에 딱 좋은 선택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건강한 선택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꾸준히 반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 안에 늘 블루베리와 아보카도가 준비되어 있다면 단맛이 당길 때 과자나 빵 대신 자연스럽게 손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는 손에 잡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건강한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 조성이 가장 우선입니다. 간식을 찾을 때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에 좋은 과일이 놓여 있다면 굳이 나쁜 것을 참으려고 애쓸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저 습관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몸은 점점 건강한 방향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과일을 통한 식단의 개선은 단순히 영양소 하나하나를 따지는 것을 넘어 일상의 작은 흐름을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쌓인 선택이 차곡차곡 몸에 반영되면서 서서히 나타납니다. 오늘 한 조각의 과일을 더 신중히 고르고 조금 더 천천히 씻고 어느 시간대에 먹을지를 고민하는 것. 이 조용한 반복이 결국에는 혈관을 정화하고 뇌를 맑게 하며 면역력을 지키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과일은 우리 몸 안에서 단순히 에너지를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몸 전체의 조화와 회복을 이끌어내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과일은 음식이자 약이고 일상이자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짚어볼 점은 과일을 통한 단맛의 전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맛에 끌리고 또 그 단맛이 없으면 뭔가 허전하게 느껴진다고들 합니다.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실제로 뇌의 보상 시스템이 작동하는 구조 때문입니다. 정제된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는 뇌의 쾌락 회로를 과도하게 자극하여 본래 음식이 가진 자연의 맛을 둔하게 만들고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만듭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되면 혀는 점점 민감도를 잃고 음식에서 단맛이 나야만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은 더 많은 당분을 섭취하게 되고 이로 인해 혈당은 불안정해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며 체중과 염증, 피로감은 점점 쌓이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단맛의 재설정입니다. 혀와 뇌가 기억하고 있는 단맛의 기준을 다시 훈련시키는 것이죠. 그 시작이 바로 3일 약속입니다. 이 3일 동안은 인공적인 단맛, 가공된 설탕, 정제된 탄수화물, 그리고 앞서 소개한 독이 되는 과일 3가지를 모두 피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혀의 미각 세포가 다시 민감해지고 뇌는 과도한 자극 대신 자연의 맛에 반응하도록 점차 바뀌게 됩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힘들 수 있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며 자꾸 무언가를 먹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넘기면 놀랍도록 빠르게 미각이 되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3일이 지난 후 블루베리 한 알, 키위 한 조각을 입에 넣어 보세요. 이전에는 밍밍하게만 느껴졌던 그 과일이 얼마나 달고 깊은 맛이 나는지를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단맛을 줄이기 시작하면 단지 미각뿐 아니라 정신적인 피로감도 함께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혈당의 불안정이 줄어들면서 집중력과 수면의 질이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의 활력이 높아지고 밤에는 더 깊고 안정된 수면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력한 회복력으로 몸 전체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단맛이 당길 때는 억지로 참기보다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에 미리 손질해둔 과일을 준비해 두거나 견과류를 소분하여 투명 용기에 담아두면 시각적으로도 더 쉽게 손이 갑니다. 특히 아보카도는 반으로 잘라 씨를 제거한 후 레몬즙을 살짝 뿌려두면 산화를 막을 수 있고 먹을 때도 고소하고 포만감이 있어 간식으로 안성맞춤입니다. 블루베리는 소량씩 냉동 보관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꺼내어 먹거나 물에 타서 천천히 마셔도 좋습니다. 키위는 껍질째 냉장 보관하면 신선도가 오래 유지되며 잘 익은 상태에서 껍질을 벗겨 조각으로 썰어두면 누구나 쉽게 손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식을 찾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갈증과 배고픔은 신체적으로 유사한 신호를 주기 때문에 실은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무언가를 먹고 싶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물을 먼저 마시고 잠시 기다린 후에도 여전히 허기나 당김이 지속된다면 그때 건강한 과일로 대체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따뜻한 물은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고 과일의 소화 흡수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식전이나 간식 시간 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 하나가 몸의 신호를 읽는 능력을 되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억지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만들자는 점입니다. 과일을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과일을 알아가고 그 시기와 방식에 맞게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속에는 내 몸에 대한 관심과 존중이 담겨 있으며 작은 음식 하나에도 깊은 지혜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과일은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내 몸을 위한 정보이며 방향이며 회복의 열쇠가 되는 존재입니다. 식탁 위에 과일 한 접시를 올리는 일은 겉보기에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그 과일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어떻게 손질해 두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전혀 달라집니다. 어떤 이는 습관처럼 아무 생각 없이 과일을 깎고 또 어떤 이는 오랜 고민 끝에 그날의 몸 상태에 가장 맞는 과일을 꺼냅니다. 그 차이는 결국 몸의 상태를 달라지게 만들고 더 나아가 삶의 흐름을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이렇듯 과일은 우리 일상 속에 스며든 가장 친근한 자연의 처방입니다. 그저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고 더 나아가 왜 먹는지를 알고 먹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과일을 챙겨 먹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선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따로 내기 어려운 분들은 주말이나 하루 중 여유 있는 시간에 과일을 미리 손질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보카도는 껍질을 벗기고 씨를 제거한 뒤 공기와 닿지 않도록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거나 레몬즙을 살짝 뿌려두면 색이 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흐르는 물에 가볍게 헹군 후 완전히 건조시켜 밀폐 용기에 넣고 냉동 보관하면 오래도록 활용이 가능합니다. 키위는 껍질이 얇기 때문에 가능한 한 통째로 냉장 보관하다가 먹기 직전에 껍질을 제거하면 신선함이 오래 유지됩니다. 아침 식사 전이나 오후 출출한 시간대 혹은 저녁 식사 전의 짧은 공복 시간은 과일을 먹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이때 몸은 섭취한 영양소를 빠르게 흡수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 등이 훨씬 효율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공복에 먹는 과일은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숙변을 배출하는 데도 효과적이며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소화를 촉진시켜 줍니다. 단, 위산 과다로 속쓰림이 잦은 분들은 너무 산도가 강한 과일은 피해 주시고 중성에 가까운 과일을 중심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을 지속적으로 챙기기 위해선 주변 환경도 바뀌어야 합니다. 냉장고 안에 배치, 부엌 한켠에 과일 바구니, 외출 전 챙기는 작은 도시락통 하나까지도 모두 좋은 식습관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눈에 잘 띄는 곳에 아보카도 2~3개를 늘 준비해 두면 기름진 음식이나 가공식품을 찾기보다 자연스레 손이 갑니다. 블루베리나 키위도 눈에 보이는 곳에 담아두면 간식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각적 자극은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는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일을 가까이 두고 손이 쉽게 닿는 곳에 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음식 하나하나에 내 몸이 원하는 것을 듣는 자세입니다. 어떤 과일을 먹었을 때 몸이 더 가볍게 느껴지는지, 어떤 조합이 소화에 도움이 되는지를 매번 기록하거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건강은 갑자기 나빠지는 것이 아니듯 회복도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몸이 조금 더 편안하고 가벼워졌다면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과일은 그런 회복을 돕는 데 있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도 효과적인 길이 되어줍니다. 특히 요즘처럼 외부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몸의 리듬이 자주 깨지는 시대에는 몸을 안정시키는 식습관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과일을 통해 몸 안의 염증 수치를 낮추고 장내 유익균의 균형을 회복시키며 혈당의 급격한 변화 없이 에너지를 유지하는 식단을 구성하는 것은 그 자체로 내 몸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단맛을 조절하고 입맛을 되돌리며 적절한 섬유질과 비타민을 꾸준히 공급받는 일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저 과일을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몸의 시스템 전체를 정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습관을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담을 느끼지 않는 범위에서 그러나 꾸준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하루에 한 가지 과일만 챙겨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면 아침과 오후로 나누어 과일을 2번 섭취해보는 식으로 점차 늘려가는 방식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2~3번 몸이 자연스럽게 과일을 찾게 되는 습관이 생긴다면 이미 몸은 예전보다 훨씬 가볍고 유연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지 체중이나 수치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활력과 기분, 집중력, 수면의 질 등 전방위적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몸이 변하면 생각도 변합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행동도 달라지고 결국엔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과일 한 조각에서 시작된 이 변화가 결국 나를 지키는 길이 된다는 사실, 그 가치를 매일의 식사 속에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입에 넣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몸의 컨디션이 결정됩니다. 어떤 이는 커피 한 잔으로 또 어떤 이는 정제된 빵 조각이나 단 음료로 아침을 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복 상태에서 이런 음식들이 몸속에 들어오면 혈당은 빠르게 올라갔다가 금세 내려가면서 불안정한 기분과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천천히 소화되고 몸을 서서히 깨우는 과일은 하루의 시작을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특히 블루베리나 키위처럼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과일은 뇌와 장, 혈관을 동시에 깨우는 작용을 하여 하루 종일 맑은 정신과 가벼운 몸을 유지할 수 있게 돕습니다. 밤사이 비워졌던 위장을 과일 한 조각으로 천천히 깨우는 이 습관은 단지 한 끼 식사를 대체하는 것을 넘어서서 몸의 리듬을 재정비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단맛에 길들여진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선 아침 식단의 구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제된 당을 멀리하고 자연스러운 과일의 단맛에 익숙해지는 이 과정은 처음엔 낯설 수 있지만 일주일만 실천해보면 혀의 감각이 달라지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한 자극이 사라져 허전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과일의 고유한 풍미와 향, 은은한 단맛이 오히려 더 깊고 만족스러운 감각으로 다가옵니다. 이처럼 과일은 단순히 당을 줄이는 도구가 아니라 나의 감각을 되살리고 몸과 마음을 맑게 만드는 회복의 수단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자극적인 것에 둔감해지고 자극이 강한 음식 없이는 만족을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그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는 힘은 분명 존재하며 그 첫걸음은 평범한 과일 한 조각에서 시작됩니다. 정제된 설탕 대신 블루베리의 은은한 단맛, 가공된 간식 대신 키위의 상큼한 산미, 무심코 먹던 간식 대신 아보카도의 부드러운 고소함이 내 몸과 마음을 다시 본연의 상태로 이끌어 줍니다. 음식은 결국 몸의 언어입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는지에 따라 몸이 보내는 신호도 달라집니다. 피곤함, 불면, 집중력 저하, 반복되는 소화불량 같은 신호들은 때로 단순한 과로 때문이 아니라 내 식습관이 만든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복잡한 약이나 보조제를 찾기보다 먼저 식단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특히 과일을 먹는 방식, 먹는 시간, 먹는 종류를 조금만 바꿔도 몸이 보내는 신호는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분명하고도 빠르게 나타납니다. 단순히 과일을 바꿨을 뿐인데도 속이 편해지고 식사량이 줄며 혈당의 변화가 완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음식에 대한 관점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맛있고 자극적인 것이 좋은 음식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몸이 편안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 좋은 음식이라는 것을 몸이 먼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건강에 해가 되는 음식은 멀어지고 좋은 음식이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는 억지로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몸의 감각이 바뀌면서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가장 오래가고 가장 깊이 몸에 남는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 과일을 바꾸는 것, 한 끼를 바꾸는 것, 그 한 걸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는 냉장고를 돌아볼 시간입니다. 혹시 독이 되는 과일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대로 몸을 살리는 보약 같은 과일은 준비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트에 갔을 때 무심코 손이 가는 과일의 종류가 바뀌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나의 습관이 바뀌었다는 증거입니다. 처음에는 블루베리와 키위, 아보카도 세 가지만이라도 반복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편해지고 소화가 잘 되고 기분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더 이상 과일을 의심하거나 고민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과일은 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약보다 더 오래 우리 몸을 살립니다. 부작용도 없고 중독도 없으며 장기적인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내 몸이 가장 편안해질 수 있는 방식으로 내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과일은 그렇게 매일의 습관이 되고 결국에는 건강한 삶의 기반이 됩니다. 단맛에 길들여진 세상에서 자연의 단맛을 선택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거창한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주방, 내 냉장고, 내 장바구니 안에서 시작됩니다. 진짜 음식을 알아보고 진짜 단맛을 구분하며 진짜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가는 이 여정은 결국 내가 나를 돌보는 일이자 내 삶을 지키는 가장 따뜻한 방법이 됩니다. 오늘의 과일 한 조각이 내일의 나를 바꾼다는 진실, 이 단순하고도 위대한 지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